지금 의원님 당선 1주년 맞아서 지금 중앙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예. 지금 초선 의원이신데 1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선거 치른 지 1년 됐다는 게 아직도 네. 실감나지 않고 얼떨떨합니다. 지난 주민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으로 사실 저처럼 아직 나이 어리고 경력도 일천하고 지역 뿌리도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점 정말 그 은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악착같이 뛰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 최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간에 제가 뛴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추경 예산에서 이 서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우리들이 이제 대책을 내놓아야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 서민 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정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신용계층이라 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크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정하게 이제 수입이 있으신 분인데 이게 신용이 이제 모질라서 신용이 모질라다는 건 금융권에 이제 일부 연체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급전이 필요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할 때 그 목돈이나 급전이 큰 돈들이 아닙니다. 5, 600, 돈천 이런 돈들인데 이런 돈을 은행 가서 빌릴 수가 없으니 물론 새마을금고 신협에 가서도 빌릴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저신용계층, 즉 7등급 이하, 이 저신용계층이라는 건 신용불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저신용계층이 약 4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440만 명에게 신용을 일부 보강해 주어서 이분들이 사채시장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뭔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자. 이게 이 소위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 보강 정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재개발 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광역 재개발입니다. 누가 뭐라고요. 결국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최소한의 분담금을 통해서 최대한 비싼 아파트 지분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경제 논리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분담금을 이제 최소화하는 소위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이 끝난 이후에 정말 재개발된 아파트가 제대로 비싼 값을 받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크게 결정적으로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일단 학교가 좋아야 됩니다. 요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학교가 좋아야지 개발된 소위 재개발 지역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공원과 녹지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값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소위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하지만 이면도로 포함해서 이런 소위 재개발 지역의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중심도로, 다음에 이면도로, 다음에 주차장 등 이런 소위 교통 접근성, 이게 집값을 결정합니다. 주민들 참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최대의 문제인 항공기 소음 피해 이 지원 예산을 따나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악착같이 뛰었고 그 예산이 사상 최대로 확보되었다는 것 주민한테 보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점 잘 알고 있고 현재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 100% 동의합니다.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 국회,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됐고 이 예산은 올해 내내, 1년 내내 이제 그 집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동네에서 부쩍부쩍 한국이 소음 피해 지원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그 시간이 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길게 잡더라도 그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는 본격적으로 이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서울시의 물류 기본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전을 한다면은 서울시 내에서 이 소보트럭 터미널을 아주 의미 있게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현재 어떤 교통 요지이면서 이것을 받겠다 하는 이런 지역과 협의가 돼야 하는 일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낸 방법이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경인운하 그 부분에 이 소위 경인운하도 시작점, 중간 지점들의 터미널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인운하 시작점으로 이거를 이제 이전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 물론 강서구에서는 일부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강서구,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어차피 강서구에는 이 물류터미널이, 경인운하 물류터미널이 들어서야 하거든요. 거기에 이걸 복합화를 통해서 하자. 어차피 들어서는 건데, 여기는 전혀 지금 경인운하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류터미널이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 있게 해보자라고 지금 설득 중이고, 지금 뭐 몇 차례 이것과 갖고 지금 이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3월 31일 양천구청과 저 김용태 그러니까 국회 김용태 의원실, 다음에 양천구 의회 김종화 부의장, 양천구 의회를 대표해서 오신, 다음에 서울시 의회를 대표하신 유관희 배상윤 의원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100% 합의를 이뤘습니다. 김포가합장 이전 비용은 제가 작년 국회에서 확보한 100억을 들여서 이전을 하고, 그 김포가합장 부지는 서울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을 하며, 현재 서울시 자산인 신월 1동에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비용으로 김포가합장으로 이전, 신축, 건설하고, 기존의 서부여성발전센터는 그 일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한 이후에 그 양천구가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무상 임대 내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서 양천보건소 지소를, 대규모 보건지소를 세웁니다. 이게 합의 내용입니다. 이건 뭐 움직일 수 있는 합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경전철 유치 사업이 제가 이 동네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구청의 핵심 소위 추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그 사업 이 방식이 확정된 마당에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 괜히 딴지를 거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 정치 당선되고서 주민에게 약속한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거짓말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네 위에서 이 일은 된다, 이 일은 안 된다 죽어도 동네 주민들이 뭐 해달라고 해도 제가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 동네에서 꼭 필요한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럼 혼나겠다. 제가 그거 약속드렸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정치하면서 했던 바른 말 하겠다. 뭐 사실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정치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명박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면은 정말 뭐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고, 야당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땡꽝과 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뭐 맨날 싸우는 국회의원, 뭐 저격수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로서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좌우지간 국민 속에서 특히 양천을 우리 주민 속에서 뒹굴겠다. 뭐 이 약속을 드렸습니다.